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원통쾌 감동 눈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귀여운 여자입니다. 얼마 전 저에게 정말 충격적인 일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와 단둘이 살았어요.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외할머니가 병원 생활을 오래 해서 집에 빚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엄마는 제가 일어나기 전에 집을 나서서 밤 늦게 들어오셨어요. 빚 갚고 저 키우느라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신 거였지요. 초등학교 1학년 때였을 거예요. 그때는 학부모님들이 번갈아서 학교에 와서 급식 당번을 했습니다. 엄마는 학기 초 딱 한 번 급식 당번으로 오셨어요. 그때 저는 정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엄마가 급식을 주니까 너무 반갑고 계속 엄마 배를 안고 싶었지요.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엄마는 너무나 바빠서 학교에 오시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빠지면 다른 엄마께서 그 빈자리를 채워야 했기에 저는 친구들 엄마의 눈초리를 진하게 받았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촌지 같은 것도 선생님들께서 어마어마하게 요구하셨어요. 당연히 바빠서 학교를 못 오는 저희 엄마에게 선생님께서 더욱더 많은 금액의 촌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 겉으로는 참 약해 보이고 툭하면 쓰러질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심지는 대단히 단단한 사람이에요. 엄만 촌지를 요구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엄만 선생님께 말씀하셨죠. 선생님, 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이들이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 반에는 엄마가 없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을 텐데 그 아이들이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채 교사의 본분을 망각하고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어린 아이들을 벌써부터 차별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비록 촌지가 당연히 여겨지는 시대지만 제 생각에는 언젠가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의 흐름이 전부 맞는 것은 아니니까요. 전 죄송하지만 촌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촌지 안 줬다고 해서 우리 아이에게 불이익이 가면 전 그거대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엄마가 좀 밉고 창피했어요. 그냥 돈 주면 끝날 일인데 왜 그렇게 엄마가 화를 내고 반대하는 건지 초등학생인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들었지요. 그런데 엄마의 말에 담임 선생님은 크게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고 엄마에게 사과를 했어요. 본인이 그동안 무지했다. 그냥 다른 선생님들도 촌지를 받길래 당연히 여기고 월급 이외에 보너스 같은 걸로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을 만들고 차별을 주는 것 같아서 뼈저리게 후회된다 하면서 긴 장문의 편지를 저를 통해 엄마에게 전달했습니다. 엄마는 그 편지를 보고 씩 웃었어요. 그렇게 엄마의 날개짓이 학교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께 촌지를 받는 걸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촌지 안 주는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주도해서 왕따시키고 촌지 주는 아이들은 더 이뻐해주고 이건 국공립 초등학교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적폐와도 같은 거 아라고 하면서 항의를 했나 봅니다. 당연히 저희 담임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들 사이에서 왕따가 되고 거의 못난 돌 취급을 받았어요. 하지만 쌤은 저희 엄마가 깨워주신 경종을 계속해서 의식하고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언론에서 크게 촌지에 대해서 다루고 교육부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그 사건을 계기로 촌지가 없어졌고 담임 선생님이 노력이 빛을 발하게 된 거였지요. 말이 길었지만 하여튼 엄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당한 것에 맞설 줄 알고 말해야 할 때는 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엄마와 담임 선생님이 이야기는 그 초등학교에 전설처럼 내려올 정도였지요. 워낙 유명했으니요. 하여튼 그렇게 저는 가난했지만 엄마의 모습을 닮아 기죽지 않고 학교에 다녔어요. 애들이 저의 꼬질꼬질한 모습을 놀릴 때도 전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그 당당함 덕분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전교회장, 반회장을 놓치지 않고 했어요. 그 스펙으로 대학에 합격하기도 했고요. 모 여대에 입학한 저는 대학교를 들어가자마자 과외 알바를 했습니다. 돈을 좀 벌기 시작하더니 그제서야 엄마가 보이더라고요. 이제 효도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러시더라고요. 엄마 알아서 잘 살 테니까 딸은 딸 앞가림이나 잘해. 엄마는 이제 너 다 키웠고 빚도 갚았으니 인생에서 짐될 게 없다고. 이젠 미화원 일하면서 안정적으로 여생을 살 거야. 라는 겁니다. 역시 우리 엄마다 싶었지요. 그렇게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모은 돈으로 투자를 조금씩 해서 학교 졸업할 때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모았어요. 그 돈으로 창업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창업을 했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과 함께요. 전국 20대 창업자 모임에서 만난 한 남자와 저는 사랑에 빠졌어요. 그 남자는 저와 비슷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엄마께서 바람나서 도망가시고 1년 뒤 아빠가 재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새엄마가 엄청난 계모였답니다. 어릴 때부터 무지하게 맞고 살았대요. 그래서 자기는 어릴 때부터 빨리 경제적 자립을 해서 집에서 탈출하고 싶었고, 그래서 창업이나 사업에 관심이 많았답니다. 저랑 가정 환경도 비슷하고 관심 분야도 같으니 금세 친해지고 사랑에 빠졌어요. 그렇게 저희는 4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 그러니까 남편의 새엄마는 정말 상상 그 이상의 막대 먹은 사람이었어요. 만화에서 나올 법한 비주얼을 가졌습니다. 머리는 무당처럼 싹 싸매 올리고 화장은 정말 진하다 못해 손톱으로 긁으면 두껍게 벗겨질 것 같은 파운데이션에 시뻘건 립스틱 덕지덕지. 오른쪽 팔자주름에는 쥐눈이 콩만한 점이 쾅 박혀 있었습니다. 인상에서 풍겨지는 고약한 성질이 정말 모든 것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시모는 절 처음 보자마자 위아래로 훑으며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집안부터 시작해서 부모님 뭐 하시는지, 이건 약과였고 혹시 애 가졌다가 지운 적 있냐고, 뭐 이런 무례한 질문도 막 하더라고요. 확 짜증나서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남편의 손을 꾹 눌러서 겨우 참았습니다. 남편도 저만큼 시모를, 아니 계모를 극혐하는 듯 했어요. 저희 엄마가 환경미화원으로 활동한다고 하니 그때는 진짜 코웃음을 푹 하고 치더라고요. 짜증났습니다. 그렇게 정말 아슬아슬 줄다리기 하듯이 버티고 있었는데 문제는 상견례였어요. 시모가 환경미화원 엄마 앞에서 대놓고 직업을 무시하고 핫발이나 하는 일 아니냐며 비꼬았거든요. 저희 엄마 가만히 넘어갈 사람이 아니었지요. 환경미화원이 뭐 어때서 그러냐. 요즘은 대졸자 교수들도 미화원 한다고 공무원 시험 보기도 하고 그런다. 뭘 알고 말해라 하면서 대판 싸웠습니다. 아니 싸운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저희 엄마의 논리적인 말솜씨에
시모가 깨갱했던 거였지요. 엄마랑 시모는 결혼을 취소하라고 난리가 났지만 남편이 중간에서 엄청 중재하고 대신 사과를 해서 결혼이 무사히 진행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시댁에 가면 또 안 좋은 소리 들을까봐 시댁도 안 가고 시모랑은 연락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일이 터진 겁니다. 시모께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냥 밥집이에요. 아주 작고 허름한 곳입니다. 그런데 시모가 식당 일을 하면서 번 돈을 전부 날렸나 봐요. 뭐 때문에 날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 예상으로는 아마 노름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시모가 남편에게 연락을 했나 봅니다. 돈을 다 날려서 가게에 현금이 없다. 그러니까 돈 모은 거 있으면 좀 내놓으라고 하면서요. 부탁을 해도 모자란 입장인데 내놓으라고 윽박을 지르니 당연히 남편은 화가 나지요. 더구나 어릴 때부터 본인한테 개모짓을 하면서 맨날 때리고 못살게 굴었는데 돈 필요할 때만 전화와서 이러니 남편도 열받아 봅니다. 100억이 있어도 엄마한테는 못 준다고 돈 빌려달라는 사람이 내놓으라고 귀 터지게 소리 지르는 게 어딨냐고 하며 불만을 토로했나 봐요. 그런데 한성가라는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시모의 한 손에는 옷걸이가 들려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시모를 보고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자기가 계모, 새엄마한테 어릴 때부터 하도 옷걸이로 맞아서 옷걸이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걸 알고 가져온 거였지요. 그걸 본 신랑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아무것도 못했어요. 영문도 모르는 저는 집 문을 열어주었고 시모는 집으로 들어와 남편을 냅다 패기 시작했어요. 화들짝 놀라 전 시모를 말렸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남편은 시모를 무자비하게 밀치고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 뒤에 제가 남편이 옷걸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막 욕하고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열불을 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저희는 충격에 휩싸인 채로 일주일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때 충격적인 일이 터진 겁니다. 저희 엄마가 환경미화원이시잖아요. 그래서 새벽 청소일을 끝내고 형광색 작업 옷을 입은 채 동료들과 밥집에 들어갔나 봅니다. 그런데 그 밥집이 시모가 운영하는 집이었어요. 원체 엄마랑 시모가 사이가 안 좋으니 그 밥집이 시모 가게인 것을 몰랐던 거였지요. 시모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서빙은 직원이 했나 봅니다. 엄마랑 동료들이 밥을 먹고 있을 때까지 시모는 엄마가 온지 몰랐던 거였지요. 그런데 밥 먹으면서 엄마가 동료들이랑 수다를 떠니까 엄마의 목소리가 시모가 있는 주방까지 들렸나 봐요. 그때 시모가 주걱을 들고 주방에서 나와 엄마를 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화가 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시모가 엄마한테 어디서 핫바리 청소부 주제,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우리 가게에 청소부들이 와서 밥 먹었다고 소문나면 쓰레기 냄새 난다고 손님들 뚝 떨어져. 나 참 진짜 상견례 때부터 맘에 안 들더만 기어코 여기까지 기어들어와서 밥을 처먹어? 하면서 화를 냈나 봅니다. 엄마 완전히 벙쪘지만 지지 않았어요. 또박또박 말을 했나 봅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사돈네 가게였으면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사람 직업으로 급을 나눠? 당신이야말로 핫발이 천한 여자 아니냐고 말했나 봅니다. 같이 밥 먹고 있었던 동료들도 거들며 시모를 코너로 몰았고요. 그때 말로 밀린 시모는 들고 있던 밥주걱으로 엄마의 목덜미를 내려쳤답니다. 엄마 깜짝 놀라서
반격도 못하고 어벙벙하고 있었지요. 엄마를 대신해 동료분들께서 시모를 말리고 제압했나 봅니다. 결국 경찰이 와서 시모를 연행해가고 엄마는 벙쪄서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저에게 전화를 내 이 사실을 알린 거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남편한테 말했고요.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짐승처럼 포효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하면서요. 저랑 남편은 반차를 내고 엄마와 시모가 있는 서로 달려갔어요. 남편보다 제가 조금 더 일찍 도착했습니다. 목덜미가 벌개져 있는 엄마를 보니 눈물이 찔끔 나오더라고요. 저는 시모에게 외쳤죠. 속에 악마가 사는 여자라고. 열등감 때문에 열심히 사는 사람 주걱으로 패고 이것도 부족해서 남편이 아들을 어릴 때부터 옷걸이로 팬 아주 극악무도한 여자라고. 당신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갈 거라고 소리쳤습니다. 시모는 어디서 며느리 주제에 바락바락 대들고 반말을 하냐고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서로 들어왔어요. 서로 들어온 남편은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내더니 시모의 얼굴에 팍 던졌습니다. 시모는 이게 뭐냐고 물었지요. 남편은 말했습니다. 고소장이라고요. 알고 보니 시모에게 옷걸이로 얻어 터진 그 다음날 남편은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떼고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차근차근 고소 준비를 몰래 했던 거였어요. 서류를 작성하고 할까 말까 벼르고 있던 중 일이 터져서 결국 고소를 결심한 거였습니다. 그걸 본 시모는 얼굴이 잿빛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시모를 가차없이 고소해버렸습니다. 본인이 큰일 날 것을 알게 된 시모는 그제서야 깨갱하면서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웃긴 건 알고 보니 시모 예전에도 폭력 전과가 있더라고요.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시모 구속되었어요. 원래 사실 이 정도 폭력 가지고 구속되거나 실형 안 나오는데 아주 신이 도운 건지 타이밍이 절묘했어요. 남편과 저는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해 민사소송까지 진행했습니다. 워낙 강하고 오뚜기 같은 엄마는 금세 상처를 치유하고 받은 만큼 돌려주기 위해 성실히 조사에 임했고요. 그 사건 이후 남편과 저는 시모와 연을 끊기 위해 전화번호도 바꾸고 시모 구속되어 있을 때 이사도 갔네요. 시모는 철컹철컹 감옥에 갔고요. 덕분에 시모의 가게는 몇 달 동안 문도 못 열고 적절하네요. 엄마는 잘 됐다고, 저런 여자는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남편과 저를 칭찬했고요. 마음 여린 남편은 본인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고 엄마에게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습니다. 엄마는 사위에게 말했죠. 너가 무슨 잘못이 있겠니? 너도 사돈, 아니 계모 때문에 어릴 때부터 고생 많이 하지 않았냐고. 이제는 훌훌 털어버리고 결혼도 했으니까 와이프 의지하면서 좋은 기억으로 나쁜 기억 떨쳐버리라고 하며 위로를 해주었네요. 하여튼 그렇게 큰일이 지나간 뒤 저희 모녀와 남편의 사이는 더욱더 돈독해졌습니다. 비온 뒤 땅 굳는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건가 봐요. 하여튼 복수했으니까 더 이상 미워하는 마음은 안 하렵니다. 저한테 독만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남편과 엄마만 보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요. 하여튼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